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객분들을 모시고 네덜란드 SNS 뱅크라는 인터넷 전문 은행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SNS 뱅크는 네덜란드에서 획기적인 영업 방침으로 급성장하던 은행이었고, 은행의 성공 요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 중 해당 은행이 구축했던 정보계가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파악되었고, 구축 방법은 은행 내부의 인력으로 천천히 단계별로 개발하였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국내의 금융 IT 관점으로는 1, 2년 정도면 빅뱅 방식으로 정보계를 재구축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IT 시스템 개발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이톡은 빅뱅 방식의 차세대 시스템이 점점 줄어들거나 매우 적어지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빅뱅 방식의 차세대 구축은 특정 시점까지 대단위의 인력을 투입하여 한꺼번에 회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개발 방식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을 통해 회사의 시스템을 한골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난 3, 40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방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빅뱅 방식의 차세대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제 빅뱅 방식의 차세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자의 인건비가 과거와 다르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인건비는 과거 5년 전 대비 50% 이상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꼭 나쁜 현상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차세대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 예상 수치 자체가 감당이 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BI 코리아 기사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의 IT 투자에 인건비만 1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컨설팅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투자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경영진 및 해당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IT 예산이 산정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의 오픈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다. 과거보다 시스템 오픈 리스크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이 커졌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와 달리 대내외 인터페이스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고객사와 파트너사 등을 모두 한 날짜에 바꾸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대형회사의 차세대 시스템 실패는 금융기관의 경우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대형 증권회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오픈한 경우 오픈일 당일에 매매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예전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졌고 시스템의 복잡도도 높아져서 시스템 오픈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된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 인건비 상승과 아울러 빅뱅 방식의 추진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사회적 제도적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야근도 하면서 인력을 갈아넣는 형태의 개발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 52시간 체계 등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해 강제화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나 예산을 산정하고 집행하는 관점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차세대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전 영업점 직원들이 토요일날 모두 출근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매일 2시간씩 테스트를 수행할 경우 우리 회사가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발적 분위기와 같이 고생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전사 직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조와도 상의를 해야 하고, 당연히 상당한 수준의 추가 근무 수당을 프로젝트 예산에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변화된 기업 문화. IT 직원들 또한 2, 3년간의 시간 동안 전 직원이 매달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새로이 개발되어야 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프로젝트 발주처인 고객 또한 상당한 시간 동안
IT 전 직원이 매달려야 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어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거나 개인의 노력을 강요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는 외부 개발자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개발 일정을 수립할 경우 개발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 이유로 향후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투자하는 빅뱅 방식의 차세대 프로젝트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너가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이런 대형 금액을 본인의 임기 내에서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7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변화하는 형태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IT 비즈니스 환경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개발 방법론에 대한 투자와 컨설팅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단기간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의 폭포수 개발 방식에서 비즈니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스템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발 방법론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수요가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발 방법론이 바로 애자일 기반의 개발 방법론과 투스피디 IT 체계에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패키지 업체의 영업 방식에 변화가 올 것이다. 이제는 한 번 도입되는 솔루션 패키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기회 자체가 장기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도입 시 해당 솔루션과 패키지가 제 값을 받기 위한 노력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유지 보수료율도 대폭 상승하는 상황으로 IT 시장은 변해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소싱이 확대되고 내부 PMO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점점 많아지면서 인소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외부 아웃소싱 인력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문화에서 자체 구축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 조직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이러한 인력의 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기적으로 단일 언어로 시스템 개발 언어가 통일될 것이다. 예전에는 속도의 중요성으로 인해 C 언어 및 자바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기관 기업이 많았으나 인력 배치의 한계, 시스템 관리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자바 언어로 통일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속도에 매우 민감한 증권회사의 경우에서도 장기적으로 자바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특성에 맞는 시스템 관리보다는 단일화된 시스템 운영이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형 금융기관 등이 단일 언어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변화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모든 회사가 단계적인 방법으로 변화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빅뱅 방식에서 단계적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빅뱅 방식의 차세대 프로젝트가 유효한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와 IT 관점의 퀀텀 점프를 의미합니다. 즉, 시스템 변화를 통해 그동안 대응하지 못했던 고객 관련 지원 및 우리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한꺼번에 바꾸는 차세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은 중소형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형금융기관은 대형금융기관과는 달리 IT 인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단계적으로 변화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중소형 금융기관은 차세대라는 기회를 통해 우리의 IT 시스템을 탈바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금융기관은 빅뱅 방식의 차세대가 여전히 유리하고 비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대형 금융기관은 점진적인 변화, 중소형 금융기관은 빅뱅 방식의 변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